이번 시간은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 2차에서 행정사 시험에서 2차 과목 실무법입니다. 이 실무법은 우리 1회에서 보시다시피 행정 심판제도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에서 큰 문제 40점짜리 1문제 하고 그 다음에 약술 형태의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송사건절차법도 마찬가지로 그 비중도가 거의 우리 두 개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정심판법과 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총칙 부분에서 심리 방법이 나왔고 우리 각칙 부분에 해당하는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이 있습니다. 이때 민사비송과 관계에 대해서 재판상 대의가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일 1회 시험에서 그런 출제 범위라든지 경향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1회 시험이 기출됨으로써 대략적으로 시험 범위하고 그 난이도 정도가 이렇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제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쟁송제도부터 행정심판제도부터 이제 보고 약 그 4회에 걸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송사건절차법을 보고 행정사법은 그 출제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 한 문제 정도는 한번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딱 1회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누누이 우리 앞에서도 샘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에서 일단 승부처는 지금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일단은 좀 쉬워진다. 시험이 쉬워지되 그 대신에 이렇게 법조문을 정확히 숙지해 주셔야 하고 법조문은 단순 암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갖다가 근간으로 해서 주요 법조문 내용을 숙지하시되 일반 이론, 기본 이론을 갖다가 충실히 해놓고 계셔야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사례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냥 일반 단순 약술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답안지에 옮길 수 있으니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 이론을 더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한다. 강조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행정심판제도에서 첫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에서 보시면 이제 크게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지금 그 행정심판제도는 심판제도가 인정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먼저 잠깐 개념에서 우리 행정법 보시면 행정상 법률관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는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가 있는데 관리관계는 비권력관계이고 바로 이 공법관계에서 이 권력관계에서의 행위 용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바로 행정심판법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우리가 법 조문만을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체계와 구조,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초 개념으로서 인정하는데 권력관계의 행위는 우리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 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뭐가 인정됩니까? 공정력이라든지 구속요건적 효력, 그 다음에 존속력으로서 불가정력, 불가변력 등이 인정된다. 어느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1편에서 이 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제2편에서는 여러분들
자, 갑자기 권력관계에서의 행위는 없어지고 행정행위가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 행정행위, 자, 권력관계에서의 행위, 행정행위를 말씀드리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이 전체 행정법 체계를 아시고 또 이런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사관계로 할 것이냐 또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으로 할 것이냐 또 이것을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 관할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력관계행위, 행정행위를 배우셨습니다. 자, 이 행정행위는 바로 권력관계의 행위고 자, 이 다음에 제2편에서 열심히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갑자기 3편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법 총론에서 제5편 행정심판법, 소송법, 행정쟁송법에서 이 행정행위 개념이 싹 사라집니다. 갑자기 다른 용어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처분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걸 좀 뭉뚱그려 해서 자, 우리 행정작용 중에서 자, 행정작용입니다.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인데 행정작용은 이와 같이 행정작용 중에는 이와 같이 행정행위, 권력관계에서의 행위, 행정행위, 처분 등이 있습니다. 또 자, 그럼 행정행위, 행정작용 활동 중에서 그러면 권력관계에서의 행위, 그 다음에 행정행위, 처분이 아닌 이 이외의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이외의 행정작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자, 우리가 제2편에서 배우셨습니다. 뭐 제1편에도 많습니다. 우리 행정법 제1편에 행정법 통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행정작용 중 이런 행위,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1편에서 권력관계에서 행위,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 제3편에서는 처분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이것만 끝나면 벌써 행정심판이 반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작용 중에서 이런 행위 이외에 보시면 제1편에서 보시면 뭐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이것은 공법관계행위 중에서 권력관계행위.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법관계 중에서 예를 들면 막 관리관계에서 행위. 이 관리관계에서 행위 이거 비권력적 행정적입니다. 관리관계에서의 작용 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들 공법상 뭐 사무관리 뭐 공법상 이와 같이 사무관리 기억나십니까? 사무관리 활동 또 공법상 부당이득 활동 부당이득과 관계돼서 자, 공법상 부당이득 행위 공법상 사무관리 행위 자, 이런 행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시고 왜 행정쟁송제도를 갖다가 행정심판과 소송제도를 인정한가? 우리가 이거 말고 행정상 선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행정구제에서 행정상 손해전보로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는 다른 이런 행정쟁송제도를 인정하는가? 제가 지금 행정쟁송을 쓰기 전에 이렇게 지금 행정작용, 행정활동의 일종입니다. 크게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 이외, 처분과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으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 또 있고 1편에서는 좀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자, 실체법을 따로 공부하고 쟁송법, 절차법을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간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권익이 현재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자, 이를 어떻게 구조해 줄 것인가? 자, 실체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 제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또는 일정한 손실보상 청구권이다.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런 걸 행사했을 때
자, 이런 것은 실체법에서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국가에게 배상 의무가 있고, 자, 국민에게 권리가 있고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런 법이 실체법인데 막상 이런 실체법상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자, 이때 그 구제제도인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손해전보제도하고 쟁송제도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제가 일단은 이런 손해배상, 손해전보라든지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는 행위를 좀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를 하시지만 자, 우리가 정리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이외의 행정작용에서 우리가 행정법 통론 부분에서 이거 한 가지 더 들면 혹시 사인의 공법행위 나옵니까? 네, 사인의 공법행위도 여기 들어갑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여기 있습니다. 뭐 각종 신고, 신청, 행정심판 청구, 허가 신청 등입니다. 이것이 1편에서 보셨고 제2편에서는 자, 우리 잘 나옵니다. 행정입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도 국회 입법이 원칙이 된 예외로서 우리 행정기관도 행정입법을 합니다. 자, 우리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밑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행정법에서 2편 행정적용법, 일반 행정적용법에서 보셨고 그 제2장이 바로 이거 나옵니다. 1편에서 권력관계에서 행위,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쟁송법에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는데, 그거는 요 위에 있습니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으로 뭐를 배웠습니까? 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을 배우셨습니다.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도 배우셨고, 자, 나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법상 합동행위도 있습니다. 합동행위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합성행위 등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우리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행정계획. 우리 나열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한번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쟁송과 연결되는가. 이런 실체법상의 이런 제도들이, 자, 이런 실체법상의 제도들은 우리 국민들이 권리 의무 관계를 갖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권력 관계에서 행위가 아닙니다. 자, 공법상 계약, 뭐 행정계획,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행정지도 기억나십니까? 행정지도.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 나오고, 행정사법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비공식적 행정지도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